자, 그러면은 저거 왜 저런 식으로 레이드를 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엔비디아는 연산의 한계 비용을 제로화했다. 거의 대부분 인프라는 이거예요. 한계 비용을 제로화시키는 거.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 즉 AI 모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실패가 한계 비용이 제로화되었으니까 뭐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그래서 전기랑 반도체 메모리 요 정도가 지금 현재 병목이고, 제가 보기에는 히토류나 이런 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이유 자체는 저런 한계 비용을 제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추가 생산에 대한 한계 비용이 제로화. 플랫폼도 똑같아요.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손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계 비용이 제로화 시키는 겁니다. IT 버블 시전의 생산성 증가를 잘 생각해보면 거래 비용을 낮춰요.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할인율 감소로 이어져요. 80년대는 현금 수표 뭐 주식 사려고 하면 이렇게 딱딱딱 그 종이 증서 보관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찾지 그랬는데, 90년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화, 전제 결제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했는데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지원 비용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뭐 종이에 쓰다가 엑셀 쓰는 것도 완전히 다른 지원 비용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중요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엑셀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졌죠. 인프라 자동화 등의 실제 생산성 현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거래를 한다는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월마트의 공급망이 자동화되고 델 컴퓨터의 직판 모델이 되고 키오스크가 들어오고 아마존의 전자상 거래가 들어가고 이러면 재고 비용이 감소하고 회전율이 올라가요. 그게 유통 속도가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아마존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어요. 과거에 뭔가를 팔려고 했으면요, 트럭을 끌고 돌아다니든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지금은 물류 유통망과 인터넷망으로 주문을 받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달러를 바로 벌려고 시도할 수 있고, AI 가지고 지금 서비스 하나를 바로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망의 강화, 즉 인프라는 거래 비용 한계 비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물류공학의 쿠팡과 같은 물류망이든 인터넷망이든 한계 비용을 감소화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폭증해요. 이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공급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을 만듭니다. IT 투자가 급증합니다. 자본 장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봤으니까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나온 게 대표적으로 무어의 법칙이에요. 인터넷 네트워크 효과, ERP SCM 시스템. 옛날에 ERP 컨설턴트 프로젝트 많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대기업의 아밥 네리버 이거 쓰는 쪽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플라이라고 하고, 이 플라이 돌리는 데는 이제 다른 기업끼리 연결이 더더욱 더 필요하자면 저런 순환 거래 그리고 순환 출자 구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게 없을 경우에는 보통 한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플라이를 돌려요. 한 회사 안에서 작은 시스템을 쪼개서 요 플라이를 돌립니다. 그럼 반복할수록 이 플라이일이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이게 스케일 불변성이라고 하고 자기조직화라고 하는데, 에자일도 같은 원리인데 사실은 플라이를 돌릴수록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숙련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더 늘어나면 물가 안정이 되고요. 심지어 하락 압력인데, 이 공급 증가의 배경은 한계 비용을 제로화 시키니까 더더욱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해요. 그럼 동시에 GDP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동맥 경화가 해결된 상태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건강한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금리가 올라가던 기간에도 GDP가 상승합니다. 여기에 추가 유동성, 당분이 일부 공급되면,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 일부 공급되면 오히려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근육이 자라나게 돼요. 뭐 부위가 증가하면 물가는 떨어지고 이익은 늘어나고 이 동시 달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시 경제 성장이 지속이 되도록 돈이 어느 정도 나중에 지급이 되면 뭐 점점 장기적인 호경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이 자본 비용을 낮춰주면 좀 더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끔 자립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화. 자, 세계화를 통해서 이 했던 것들에 대한 플라이일이 다른 나라로 전이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모델을 그 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요. 추가 시장이 늘어나고 공급망이 확대돼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WTO 가입 준비를 하던 시기였고 동아시아 제조업이 부상했고 수입제 가격의 급락 효과까지 되어서 의료와 전자제품 가격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실질 구매력이 상승되는 이런 이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가 이때 퍼졌습니다. 이걸 보면요. 거래 비용 감소하고 공급 증가하는데 시장이 확대하고 공급이 증가해서 그 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는 다 먹었으니까 다른 나라도 먹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요 세 번째가 되게 힘들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 세 번째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게 AI고요. 미국밖에 못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비용 감소입니다. 즉 비용 감소 스노우볼이에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제 글로벌에 쓰니까 물가를 더 하락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AI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한계 비용 감소에 도전하는 1단계 상태. 제가 예상하는 AI 버블은요, 지금이 아니라 최소 5년쯤 뒤를 예상합니다. 중간은 그냥 실망 정도, 조정 정도 수준이고 결국 인터넷처럼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 배경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하는 게 뭘까요? AI로 인한 연산, 한계 비용이 감소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통한 물가 하락, 공급 증가 이렇게 되고 경상수지 적자 감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쯤 될 때쯤에 이제 일상적으로 이것쯤 될 때쯤에 이제 뭐 추가 성장 기반이 있나 요런 버블이 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각자 이제 또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결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송금 환전 비용 감소 이것도 비용 감소죠. 그럼 글로벌 달러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달러가 증가하고 강달러로 수입 물가가 또 하락할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 통화 사업 안 해줍니다. 메모리 반도체 싸게 사려고. 병목은 반도체와 에너지 비용인데 요거 해결되면은 요 스노우볼이 계속 구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걸 비용을 최대한 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가를 걱정한다면 연준의 정치적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반대로 하죠. 한국과 중국이 하는 건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보는 통화량 증가시키는 게 한국이고요. 미국은 완만하게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고 아직은 안 풀었어요. 그리고 생산성은 정체 중이고 미국은 급증 중이고 유통속도는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급증 중이고 물가는 자산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화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 수익은 감소화시키고 미국은 실질 수익을 증가시키고 크라우딩 아웃 발생하는 것 같고 미국은 반대죠. 오히려 돈을 안 풀었으니까. 뭘 하든 원화 탈출하십시오. 한국에 사는 원죄입니다. 사실 달러를 쓰지 않는 국가에 사는 자들의 원죄입니다. 어떤 말이나 이론보다요. 현재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적었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으로 원화 탈출해라. 지금 현재 불이 나고 있는데 무슨 예측을 하고 있어요. 환율은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결과만 남아있어요.
2025년 환율 예측들을 찾아보십시오. 환율은 무조건 리스크 해칭 대응하는 겁니다. 구조와 신용과 심리와 금리와 수급의 복잡계가 환율입니다. 오직 이해하면서 위험을 해칭하는 게 전부고 원화 해칭은 한국인의 원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는 상종해봐야 손실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상종한 대가로 1430원 이하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샀을 겁니다. 미리 위험 신호를 판단해서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으니까, 심지어 금도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러로 금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거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도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보면은 이거 있더군요. 근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 이 뜻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간 9.3%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 주식은 어떻게 오르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씩 100% 올랐을 때, 삼성전자 100% 딱 오르고 코스피 200이 그거랑 연동해서 100%딱 올랐을 때, 그때부터 2배 오르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장기 폭락 시작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무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그 반도체 판매량이 계속 무한히 올라가기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상 5년 정도의 할인율이 32.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달러를 벌면은 나는 이걸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원화를 가지면 9.3%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연간 마이너스 5% 할인율이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요, 한국은 돈풀이기 자산시장으로 유입됐고 부동산 주식이 증가하고 생산성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크라우딩아웃 실물 경제가 정체되고요. 미국은 이 돈을 오히려 줄이고 있죠. 통화를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혁신, 생산성 증가, 공급 증가, 즉 공급주의 경제학을 돌리고 있는 거고, 한국은 수요 중심 경제학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팬데믹 때도 경험해 보셨고 문재인 때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실패죠. 사실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IT 버블을 예시로 들었지만 저 V를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도 중국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으로 가보면 전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했던 경제를 극복하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이거라고. 이거 공급주의 경제학. 독일도 일본도 이 공급주의 경제학을 했다고요. 공통점은 전형적인 꼰대 문화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안전지향, 규제 과잉으로 정부 실패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뭐 이 구조 자체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지금 이제 앞으로 달성해야 될 건 미국 경제 전체의 다이어트, 당뇨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상 먹으면 죽는다고. 운동시키고 뭐 당분 먹으면 안 돼. 미국 경제는 우선 혁신, 비용 감소 스노우볼을 먼저 돌린 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이 정도면 오히려 근육을 보존해야 되겠군 하면서 이제 당분을 좀 주입할 거예요. 보는 통화량은 크게 늘리지 않고도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로 경제 성장 이익 증가를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이 줄어들어야 된다. M이 억제되고 V가 증대해야 된다. 그리고 P는 감소하고 Y는 증대돼야 된다.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지머니를 줄여야 미국 정부의 파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333 범주에서 이제 집중할 부분이 요것들입니다. 규제 완화, 속도를 강화시켜야 돼요. 변호사 비용도 감소시키고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비용 감소. 그래서 이거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AI 혁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에 의존하지 않은 스마트 팩토리, 그걸 공급 증가까지 확대시켜야 됩니다. 리쇼어링, 미국 내 투자를 확대시켜야 되고, 드릴 바이 드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죠. 기타. 통화 정책의 규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이 규율 하나로 작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무조건 미국 천연가스 판매, 그리고 블록 경제로의 안전화. 블록 경제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돌리는 것만으로 고성장하기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IT 버블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이 가만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부수려고 하고 있지. 한국만 이렇게 계속 침공하려고 하고 있을까?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고 해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싫든 좋든 간에 아직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요, 명분은 말하겠지만 상황은 베네수엘라가 간 건 원유라고 보입니다. 드릴 바이 드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억압시킨 게 주방 물가와 에너지 물가, 이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뭘 공급해야 이걸 해칭할 수 있을까?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뭐 가스 서비스 같은 거 10% 증가, 뭐 의료용품, 뭐 이건 별로 안 올랐네. 그래서 오른 것들, 인건비 기반 것들, 그런 것들 올랐고, 반면 에너지는 최대한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식량이랑. 그래서 식품 물가 보면 25년 3.1% 증가, 에너지 2.3% 증가. 그걸 제외한 모든 물가는, 이거 두 가지 제외한 모든 물가는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증대를 시키는 과정이 지금 정책 드라이버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대만을 침공하든 큰 전쟁이 이어지면 미국은 결국에는 M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 빼고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전쟁 지속력을 최대한 쌓아서 스택을 쌓아둬야 돼요. 버퍼를 만들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당분이라도 먹고 버틸 테니까. 블록 경제로 동맹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어야 달러 인덱스가 확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걸 쌓아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왜 여기서 알짱됐을 것 같냐? 뭘 원하기에? 뭐 아레파 레시피라도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 자, 베네수엘라의 자유진영화를 축하합니다. 뭐 베네수엘라 이제 반정부 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커뮤니스트, 역겨운 한국 공산주의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살인적인 독재자와 고문자를 지지하는 쓰레기들이다. 베네수엘라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는다. 너희를 경멸한다. 악의 편에 섰고 베네수엘라와 그 자유의 맹렬한 적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이죠. 베네수엘라 소년의 인터뷰. 미국 덕분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어. 미국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4.29의 경제재앙부터 여러분들의 돈을 가능한 빨리 보호할 때입니다. 암호화폐 사용법 배우십시오. 코드 월렛으로 숨기라는 거죠. 한국 정권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리고 락아미, 한국이거든요. ROK, 아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남한 국민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좌파 독재자 체제의 편에 서게 될지.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데,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자기 자식 아들은 또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다니거든요. 시민권 신청했고 미국에서 가족체로 쫓겨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원유가진 이란이고요. 이란이 지금 현재 시대 치료했다고 이란 여의사도 살해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병력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행기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 철수시키고. 그래서 혹시 중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